왜 옛 어르신들은 추수 끝난 밭에 볏짚을 이불처럼 덮어두었을까? 비바람에 깎여나가는 요즘 밭과 푹신했던 옛날 흙의 결정적 차이.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하면 들판의 색깔은 눈에 띄게 차분해집니다.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벼들이 모두 베어지고 난 뒤에 빈 들녘. 가을거지가 끝난 텅 빈 농밭을 걷다 보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볏짚 소리가 고즈넉하게 울려 퍼집니다. 추억의 기쁨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특유의 쓸쓸함과 차갑고 맑은 늦가을의 공기가 어우러지는 시간이지요. 요즘 농촌의 늦가을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들판 곳곳에 하얗고 커다란 비닐 덩어리들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공룡 알이나 마시멜로라고 부르는 곰포 사일리지입니다. 소들의 겨우내 먹이를 쓸 요량으로 기계가 남은 볏짚을 둥글게 말아 하얀 비닐로 단단히 밀봉해둔 것이지요. 혹은 볏짚이나 남은 작물의 잔재물들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불을 놓아 태워버리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들판을 뒤덮고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시커먼 재만 남아 말끔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내년 농사를 지을 때 기계가 들어가기 편하고 벌레들도 죽고 밭이 깨끗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 어르신들이 농사 짓던 시절의 들판은 조금 달랐습니다. 소 먹이로 쓸 최소한의 볏짚과 지붕을 이거나 새끼를 꼴 때 쓸 집단들을 발무리하고 나면 나머지 잔잘하게 부서진 집불이나 거친 볏짚들은 절대 함부로 불태우거나 밭 밖으로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마른 볏짚을 지게에 지고 와서 오히려 마늘밭이나 양파밭 혹은 이듬해 봄에 파종할 빈밭의 겉면에 이불을 덮어주듯 넓고 두껍게 뿌려두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세라 그 위에 흙을 슬슬 뿌리거나 장가지를 얹어 눌러두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어릴 적에는 그저 겨울에 땅이 얼지 말라고 덮어두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람이 추우면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덮듯 흙도 추울까봐 덮어주는 단순한 보온의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온을 지켜주는 역할도 컸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정교한 흙의 순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볏짚은 식물이 평생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자신의 몸통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 볏짚을 불에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식물이 수개월에 걸쳐 잎사귀로 모아온 탄소 성분은 새카만 연기가 되어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타고 남은 약간의 재가 흙에 무기물을 보태주긴 하지만 흙의 뼈대와 살을 만들어줄 핵심 성분인 유기물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불에 태우지 않고 밭의 겉면에 조용히 덮어둔 볏짚은 시간이 지나면서 흙 위에서 아주 놀라운 마법을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밤새 차가워진 공기가 땅의 온기와 만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맨 땅에 맺힌 이슬은 해가 뜨면 이내 말라버리지만 볏짚이 덮인 같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볏짚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롱처럼 텅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 안으로 새벽 이슬이 촉촉하게 스며들고 맺힙니다. 한낮에 겨울 햇살이 내리쬐어도 볏짚 아래의 흙은 그 수분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작은 미니 온실이 흙 표면을 덮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볏짚과 흙이 맞닿은 그 어둡고 축축한 경계선. 그곳은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얼지 않고 수많은 흙 속 생명체들이 살아 쉬는 완벽한 피난처가 됩니다.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은 지렁이들입니다. 볏짚 이불을 슬쩍 들춰보면 맨 땅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굵은 지렁이들이 볏짚 주변으로 길을 내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들은 밤이 되면 흙 위로 올라와 수분을 머금어 부들부들해진 볏짚 자락을 입으로 뚫고 땅속 깊은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렁이의 뱃속을 거쳐 나온 볏짚과 흙의 혼합물, 즉 분변토는 그 어떤 화학 비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급 천연 거름이 됩니다. 지렁이가 땅속을
오르내리며 파놓은 수많은 터널들은 자연스럽게 흙이 숨을 쉴 수 있는 통기성 구멍이 되고 비가 올 때 물이 깊이 스며들 수 있는 배수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렁이가 끌고 가지 못한 볏짚의 표면에는 하얀 실타래, 같은 버섯의 균사체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토착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천천히 유기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볏짚을 갉아먹으며 뿜어내는 끈적끈적한 물질, 글로말린 같은 천연 접착제들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모래와 흙알갱이들을 몽글몽글하게 뭉쳐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알 구조의 흙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때알 구조는 흙 속에 아주 미세한 빈 공간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마치 잘 부풀어 오른 식빵의 단면처럼 푹신푹신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비가 오고 난 뒤 볏짚을 덮었던 옛날 밭을 밟아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겉은 젖어 있어도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흙의 표면을 때리는 충격을 볏짚이 1차적으로 흡수해주고 그 밑에 때알 구조 흙이 물을 스펀지처럼 머금어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유실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요즘처럼 볏짚을 모조리 걷어내고 맨살을 그대로 드러낸 밭은 겨울과 봄을 지나며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맨흙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수분을 모두 빼앗기고 먼지처럼 바짝 말라버립니다. 봄이 되어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무방비 상태의 흙 표면을 강하게 때립니다. 그 충격에 흙 알갱이들은 잘게 부서지며 미세한 틈새를 모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해가 나서 흙이 마르고 나면 겉의 표면은 마치 시멘트가 굳은 것처럼 쩍쩍 갈라지며 딱딱한 껍질을 만듭니다. 이것을 토양의 표면 딱지, 즉 크러스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흙이 이렇게 굳어버리면 산소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씨앗을 심어도 싹이 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올라오기 버거워하고 숨통이 막힌 땅속 미생물들은 호흡하지 못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흙이 딱딱해지니 봄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거대한 트랙터를 끌고 와 억지로 땅을 깊게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땅을 갈아엎으면 일시적으로 흙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지렁이의 터널과 미생물들의 집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볏짚이라는 유기물 이불이 사라진 대가는 결국 매년 기계와 석유의 힘을 빌려 땅을 억지로 부수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볏짚이 가진 이 완충의 힘을 농사일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고추밭이나 참깨밭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기 전 이랑 사이에 마른 볏짚을 길게 깔아두면 어지간한 가뭄이 와도 땅바닥이 갈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햇볕이 맨 땅을 직접 달구지 못하게 막아주어 한여름에도 집 밑의 흙은 서늘하고 기분 좋은 습기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작물의 얕은 뿌리들이 화상을 입거나 말라 죽지 않았지요. 또한 볏짚은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천연 제초제였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잡초 씨앗들이 발아하지 못하고 어쩌다 올라온 풀들도 볏짚에 엉켜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제초제를 치지 않고도 밭을 매는 수고로움을 덜어준 것은 비닐 멀칭이 없던 시절 볏짚이 해주던 다정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판에서 볏짚을 구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계로 벼를 베면서 동시에 잘게 부수어 논에 흩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축산, 농가로 팔려가 소의 여물이 됩니다. 밭에는 볏짚 대신 새까만 비닐이 빈틈없이 덮이고 그 비닐은 수확이 끝난 뒤 거대한 폐기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물론 검은 비닐은 잡초를 완벽하게 막아주고 수분을 지켜주는 놀랍도록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닐은 흙 속의 미생물에게 먹이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지렁이를 불러 모으지도 않으며 흙을 폭신한 때알 구조로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작물은 비닐 덕분에 한철 빠르게 자라나지만 그 밑에 남겨진 흙은 해가 갈수록 기운을 잃고 굳어갑니다. 자연의 시간은 사람의 조급함과는 다르게 흐릅니다. 볏짚 한 단이 흙 위에 덮이고
그것이 이슬을 머금고 지렁이에게 끌려 내려가고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검고 기름진 부엽토로 변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은 흙을 빚어낼 때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텅 빈 밭에 지게를 지고 나가 볏짚을 흩뿌리던 모습은 이 느리고 고요한 자연의 시간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올해 당장 밭에서 뽑아낼 수확량을 늘리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거두어들인 만큼의 생명력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어 내년, 내후년에도 이 땅이 숨을 쉴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텅 빈 가을 들녘에 서서 이리저리 날리는 흙먼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동안 편리함을 핑계로 밭에서 너무 많은 것을 모조리 거두어 가기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볏짚뿐만 아니라 들깨를 털고 남은 거친 깻대들, 밭둑에 무성하게 자랐던 이름 모를 마른 풀들,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흙이 다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탄소의 조각들이고 식량들이었습니다. 흙은 자신이 내어준 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유기물이라는 이불을 덮고 차가운 겨울을 안전하게 지나 봄비를 맞으며 조용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오랜 자연의 관찰과 순환의 법칙을 우리는 낡은 빗자루와 지게를 내려놓으면서 조금씩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저는 가을거지가 끝난 밭에 서면 거친 작물의 대궁이나 마른 풀들을 굳이 밭 밖으로 치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낫으로 듬성듬성 베어밭에 겉면에 툭툭 던져놓고 눕혀둡니다. 겨울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면 그 마른 풀들 밑으로 흙이 편안하게 숨을 쉬며 고요한 발효를 시작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른 볏짚을 들춰보면 느껴지는 그 서늘하고 눅눅한 흙냄새.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수많은 생명들의 바쁘고도 조용한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밭을 살리고 작물을 키워내고 결국 우리의 밥상 위까지 무사히 이어지게 만듭니다. 빠르게 치우고 비워내는 요즘의 밭농사 속에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자연의 이불을 한 겹 덮어주는 그 더디고 묻어난 방식이 얼마나 큰 지혜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조용한 흙의 변화와 오래된 관찰 이야기에 마음이 가신다면 구독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돌며 생명을 품어내는 흙과 자연 속에서 따뜻하고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